안녕하세요. 조금 더 이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를 다시 조금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편견이라는 말이 있고 선입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선입견이 우리의 편견을 가져오는 게 맞죠. 그죠? 우리가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 선입견을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스테레오타이핑 뭐 이렇게 좀 어려운 프리컨셉션 프리아큐페이션 이런 단어를 납입두고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말을 하면은 이제 아주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고, 이 스테레오타이핑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아티즘 그 뭐죠? 자폐성 장애가 숫자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그 아이들이 보여주는 그런 그 어떤 그런 행동들을 가지고 이렇게 반복된 행동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말, 선입견이라는 말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게 의식에서 나오든 무의식에서 나오든 우리는 이제 선입견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뭐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렇고, 그죠? 얼굴이 못생긴 애들은 이렇고, 얼굴이 이쁜 애들은 이렇고, 심지어는 제가 어떤 선생님이 얼굴이 못생긴 아이들은 꼭 보면은 어,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을 선생님 입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예요? 스테레오 타이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자기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하는데, 그거를 한 번도 자기 생각에 대한 점검을 안 해보면 어때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입견에 의해서 우리가 사람을 편견으로 대하게 되고, 그렇게 편견으로 대하다 보면 내 행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무시하게 되거나 쓸데없이 그 사람을 겁을 내게 되거나 또 쓸데없이 우리가 기가 죽게 되죠.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편견과 선입견이 이제 굉장히 힘든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는 모두가 장애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저는 장애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장애와 비장애가 공존하는 그런 어떤 그 파라독스의 세계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장애와 비장애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애, 이 사람은 장애인, 이 사람은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엔 우리 안에는 장애와 비장애를 같이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람은 장애인 하는 거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장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걷는 것이 불편하고, 아니면 걸을 수 있는 힘이 없고, 아니면은 뭐 귀가 잘 안 들리고 눈이 잘 안 보이고, 그죠? 아니면은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안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긴장이 됐을 때 어떻게 하고, 뭐 예를 들면은 입은 뭐 공황장애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모습에서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떤 모습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질 않는데, 유독 우리가 좀 야박한 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장애에 대해서 더 우리가 조금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박하다는 말이 이제 좀 마음으로 엠파티를 좀 덜 보여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 거를 우리가 굉장히 야박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뭐 그 사람을 뭐 그렇게 생각 안 해주는 게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우리가 같은 자식을 대할 때에도 요 자식이 잘못한 거와 이 자식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부모로서의 태도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자기 마음이 가고, 아니면 자기가 동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자식한테는 조금 덜 야박하게 되고, 또 자기가 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죠? 좀 더 자기가 믿고 있는 이런 자식들이 어떤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더 실망을 보이고, 부모가 더 이제 거기에 대해서 harsh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이제 느끼는 게, 그리고 이제 제가 씁쓸하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정말 씁쓸하거든요. 그거를 따지기도 애매하고 그런 씁쓸한 마음을 많은 분들이 설사 내가 장애인이라고 장애를 가졌다고 어떤 그런 의료나 뭐에 의해서 이걸 되지 않았어도 사람들에게 그런 거를 이렇게 취급을 받는다든지 대접을 받게 됐을 때 상당히 많은 쓸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똑같은 잘못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스펠링 미스테이크를 했어요. 이제 단어를 쓰는데 제가 여기서 박사를 할 때, 박사과정에 있을 때 이제 어떤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헬로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HELLOW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헬로우는 너무나 흔한 단어고 그러기 때문에 헬로우에 대한 스펠링을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헬로우라는 스펠링을 외워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뭐 HELLO, HELLO 이렇게 외워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헬로우는 중학교 때부터도 그냥 썼던 거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헬로우 그러면 어때요? W 발음이 들어가요. 사실은 O 그래서 헬로우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헬로우 그러다 보면 O라는 W 발음이 들어가니까 무의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썼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메일을 어떤 교수에게 보냈는데 그 교수가 특수교육과 교수죠. 당연히 제가 이제 특수교육 전공을 했으니까. 근데 그 교수가 제 그 박사과정의 체어였던 교수한테 그 이메일을 포워드를 해서 이 친구는 박사과정에서 내보내야 된다. 헬로우라는 단어 하나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박사를 줄 수가 있느냐 이런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체어가 저를 불러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저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교수한테 이제 화를 내면서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W가 들어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LOU에. 근데 이 단어가 exceptional로 그 W를 안 붙이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이제 그 사람의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체어가. 그죠? 이제 저한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수교육에서 특수교사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헬로우에 우자 하나를 안 붙였다. 그래서 그 이메일의 내용은 있으면 그 이메일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영어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럼 헬로우라는 그 아주 그 뭐예요? 이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수준의 이 스펠링 수준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전체를 다 깔아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그런 어떤 스트릭트한 사람 보는 눈이 굉장히 스트릭트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의 예로 들면은 제가 우리 과에서 제가 특수교육 그 과에서 그 씁쓸한 마음이 든다는 거는 왜냐하면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멸시받지 않고 함부로 취급당하지 않고 이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한 인간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가를 교육시키는 교수들 아니에요. 그죠? 그런 교사들의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그 동료 교수들, 그죠? 같은 어른들, 또 자기가 교육을 시키는 이 학생들 중에서 또 실수를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야박하게 대하는 교수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수도 없이 당해요. 수도 없이 당해요. 그런 거를 수도 없이 당하는데 그거를 제가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자라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저한테 멘토였던 교수가 제가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분이 저에게 절대로 학생들 앞에 서가지고 내가 뭐 영어를 못하니까 내가 영어가 짧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첫 시간부터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냥 뭐 말하면 당연히 영어에 액센트가 있다는 건 알고 영어가 여기에 모국어를 말하는 사람들만큼 영어를
못하는 건 사실인데 그걸 굳이 말로 해서 일부러 학생들의 어텐션을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제 주의를 제 영어 못하는 거에 학생들이 일부러 이렇게 영어를 참 못하네 하게 생각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를 이제 멘토링을 할 때 제가 이쪽에 햇빛이 비쳐서 얼굴이 자꾸 이상하게 보이네요. 이쪽으로 좀 옮겨 앉을까요? 그 모습을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조금 이제 의아하기는 했었거든요. 그게 맞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이제 그때는 뭐 제가 아직 학생들 앞에서 대학의 교수가 된 입장이 아니고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무시를 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교수를 하면서 작년이 초년 때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제 제가 성격이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그냥 해요. 하게 됐어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이제 대놓고 하고 학생들한테 나는 영어를 내가 32살에 미국에 와서 그때 처음으로 영어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영어를 가지고 제가 너희에게 부족하니까 나는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니네가 비주얼리, 그러니까 어디터리리 너희가 이 청각으로 내가 하는 말을 듣는데 프로세싱을 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비주얼 에이드로 내가 어떻게 하면 니네가 눈에서 내 파워포인트를 봤을 때 프로세스가 쫙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두 가지 인풋이 있는 거잖아요. 센소리 인풋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니네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에이션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나는 different perspectives로 다른 관점으로 너희에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니네가 미국 교수에게서 받지 못한 절대로 들어보지 못할 그런 관점들을 너희가 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10배는 더 노력을 한다.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너희가 하고 있는 내 동료 미국 교수들, 너희의 다른 교수들보다 10배는 더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뭐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수도 없이 노력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의 이제 제가 목이 메어요. 보통의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는 이렇게 스트러글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스트러글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스트러글을 할 것이고 특히나 공식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분들은 훨씬 100배, 1000배를 스트러글 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자기가 다른 일반 사람들은 그죠? 그런 마음을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은 단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멀쩡한 사람 같이 행동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그런 권리 그죠? 그런 것들을 이분들이 주장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야박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내 아이의 교육 조건을 좋게 하겠다고 뭐예요?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가는 학교를 피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서 나보다 힘들게 자라는 다른 사람들을 어디서 보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디에서 내가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내 친구들보다 나는 정말 운이 좋아서 내가 나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부모를 가지게 된 나의 그 럭을, 그죠? 럭을 어떻게 감사하게 되며, 그거를 감사해야지, 그걸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감사해야지 이 친구들은 그런 럭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자기의 친구들, 또래들에 대해서 어때요? 관용의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한 만큼 더 열심히 하고 그 친구들과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건데 부모들이 나서서 그런 걸 다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부모들의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제 책에 쓰면서 제가 저기 뭐야 우리 예비 교사들한테도 제가 엊그제 그런 강의를 했는데 우리는 미국에서 이 퍼벌티라는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갖는 그 다른 행동의 문제 행동이라든지 다른 모습들만 우리가 선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집이 가난하면 이 아이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보일 수 있다, 문제 행동들을 보일 수 있다는 것만 우리가 얘기를 하지 우리가 풍족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에 그 부모님들 오직 내 아이밖에 모르게 그렇게 차일드 오리엔티드 된 부모들. 그래서 내 아이. 그다음에 굉장히 보호하는 부모들, 프로텍티브한 부모들. 그 부모들은 어때요? 내 아이가 다칠까 봐 전전긍긍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도 쉽게 그렇게 돼요. 내 장애가 없는 똑같은 내 아이인데 장애를 안 가지고 있는 내 아이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내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내 아이를 장애가 있는 아이를 더 보호를 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를 외롭게 만들고 그죠? 근데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내가 보호하고 절절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는 자라면서 내가 장애가 있다는 거를 계속 무의식적으로 갖고 자라게 되죠. 그러면 자기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자꾸 인식을 하게 되고 더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러면 이쪽에서 내가 보호받아야 될 아이라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는 헬플리스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나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를 의심하게 되고 내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게 되고 부모가 그렇게 키우다 보면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런 이제 태도를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요. 또 그다음에 굉장히 프로텍트하는 부모님들. 그럼 프로텍트라는 말 보호하는 부모님들이에요. 그럼 이런 부모님들은 아이가 다칠까 봐 전전긍긍해요. 당연히 아이들이 장애가 있게 되고 특히나 이제 뭐 사회성 장애라든지 인지 장애라든지 이런 장애가 있게 되면 이 사회에서 나가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분간을 잘 못하게 되고 친구가 나를 한 대 때려도 그것이 친구가 나를 때린 거에 대해서 어떤 화가 이 아픈 감정 이런 감정은 있지만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모르게 되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꾸 프로텍트를 하게 돼요. 근데 프로텍트를 하니까 어때요? 프로텍트는 환경을 자꾸 이제 차단을 하고 조절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특수 학교만 찾게 되고 선생님도 조금 더 우리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죠. 하지만은 그렇게는 하시되 내 아이가 그걸 또 배울 수 있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나를 이렇게 했을 때 왜냐면 내가 영원히 이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보호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또 어떻게 하니까 가난만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실제로 부모님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내 아이를 이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자기가 많이 배웠거나 자기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처럼 키우는 거예요. 비슷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좀 가난한 데서 오는 아이들, 가난한 집의 아이들, 거친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을 하고 안 섞이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사립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뭐 천주교 사립학교를 보낸다든지 기독교 사립학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똑똑한 아이들만 가는 사립학교를 보낸다든지 자기와 비슷한 계층의 아이들이 다니는 그런 사립학교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사립학교를 보내서 아이들을 선민으로 키우잖아요. 선민으로 키우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가면은 또 자기네들끼리만 사나요? 세상에 어차피 나가면 어때요? 대학을 가면 일단 제일 먼저 대학을 가면 또 다 섞이잖아요. 뭐 서울대를 가고 하버드 대학을 가고 콜롬비아를 간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 부모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아이들이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이 세상은 어때요? 다 섞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내 아이를 귀족같이 키우고 내 아이를 선민의식을 가지고 키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키우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하고 놀지 말라고 부모가 막 차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하고 놀지 말라고 막 차단을 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때요? 어릴 때부터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약하디 약한, 그죠? 이 바람도 담아가지고 부모가, 그죠? 비바람 막아주고 천둥도 막아주고 이렇게 해서 키우다 보면 이 아이들은 한 번도 그런 세상에 나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세상을 맞닥뜨렸을 때 충격에 빠지고 그 다음에 아주 튼튼한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란 튼튼한 나무보라기보다는 어때요? 굉장히 가녀린 가늘디 가난 나무로 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밖에 나갔을 때 부모님의 손이 미치지 못한 곳으로 갔을 때 어때요? 굉장히 흔들리겠죠.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결국엔 견디지 못해서 마약을 하게 되고 술에 의존을 하게 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이 어떤 그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없는 마음의 그런 어떤 심파티나 엠파티 자체가 전혀 없이 유아 독존으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정말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괴물이 되어 있거나 괴물로 아이를 키우거나 그죠? 우리 괴물도 많이 보잖아요. 지금 어른들을 보세요. 어른들을 보면은 지금 뭐 우리 이렇게 결국 이제 정치인들이 주로 많이 사람들의 눈에 많이 이제 보이죠. 그죠? 또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이고 이렇게 보이면 우리가 범죄자들만 우리의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정말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나쁘끄러운 줄 모르고 저런 행동을 할까 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 말을 막 쏟아내는데도 어때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끔 또 막 아래에서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들한테 박수를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잠깐 무슨 클립 같은 거를 보면서 그 이태원에서 사고가 나서 아이들이 이제 죽게 된 그 부모님들이 애간장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고 있는 그분들한테 막 욕하는 그런 모습들, 손가락질하고 막 뭐 그 사람들한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설사 그 사람들한테 내가 그런 마음이 엠파티가 안 생겨도 내 마음에서 그분들이 애절하게 그분들의 아픔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더라도 굳이 그분들을 괴롭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나서서 악을 쓰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서운 말을 막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뭐 SNS나 이런 걸로 그렇게 무서운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저는 괴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나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그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이제 기겁을 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또 아이들을 키웠거나 키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이들을 다 키워놨거나 키우고 있을 텐데 저 부모가 키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돼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조금만 이제 그분들이라 그래서 정말로 그분들도 그렇게 또 키워졌으니까 또 그렇게 됐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행복할까요? 그분들은 자기네 세계 속에서 자기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행복할까요? 그분들은 자기네 삶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까요? 행복을 떠나서 그분들은 이 세상이 너무 살기 좋고 즐겁고 그냥 너무 해피할까요? 한 번도 좌절을 안 할까요? 한 번도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이 밉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길게 말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참
우리 모두 마음속에 단지 눈에 보이는 장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장애는 눈에 보이는,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장애 레이블을 보이는 거는 우리가 말이든지 행동으로 우리가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장애들도 엄청 많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내가 그 직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 건 완전 장애 수준인데 그것이 우리가 그림을 못 그려도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장애 판정을 안 받았을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에 필수적인 것에 우리가 부족함이 있으면 장애 판정을 받는데, 그것이 다 행동으로 나오는 장애들이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조금 더 관용을 대하게, 마음을 여유 있게 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내 마음이 훨씬 편해지고, 편해지면 다른 사람을 마음을 대하는 마음에도 어떻게 해요? 훨씬 따뜻하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마음을, 이제 제가 깨달은 거를 제가 어리석게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오면서도 한 번도 내 시름에 빠져서 남을 보지 못했던 그거에 대한 거를 깊이 그 사람들의 그 신발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그 깨달음을 한번 이제 다시 또 2탄으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마치고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